자, 지난 시간에 그 테이블 생성 명령어 아주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이 원생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원생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자, 일단, 현업에서, 쓰는 칼럼은 다 있어, 다. 다 있어. 여기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막 다 있다고 보면 돼.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 타임 스탬프는 그 밀리세컨이니까 내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은 다 우리 정보 기업용 시스템 이걸로 다 표현 가능해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크기를 얼마까지 한다 이런 부분은 설명 안 드렸잖아요. 저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했고 차는 2000까지, 바차는 4kB까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차2에다가 테이블에 막 칼럼에다가 바차2 4천 해가지고 막 4천짜리 입력한,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 그걸 본문 내용 있죠? 게시판 내용. 거기 보면은 한 번씩 보면 천자까지 이제 뭐 천자까지 제한한다 이런 것도 있지. 천자. 그럼 왜 그럴까? 이 컨텐츠에다가 바차2를 얼마나 해놨을까? 2000. 한글은 2바이트거든. 그래서 이제 바차2 2000. 그러니까 이제 천자 넣으면 넣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근데 뭐 4천자까지 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뭐 크기를 너무, 게다가 고정 길이를 갖다가 2000자, 아니, 고정 길이를 2000자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정 길이인데 2000자가 되는, 2000자가 되는 고정 길이는 나는 살다가 본 적이 없어. 100자도 본 적이 없거든. 맞지?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아니,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고. 넘버. 넘버는 자, 이 넘버는요,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짜리까지 숫자를 할 수 있냐면 38자. 38자면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내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숫자 같아. 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경 넘어가면은, 경 다음에 뭐고? 몰라, 경 다음에, 몰라, 그 정도 그 숫자, 뭐, 돈 이런 걸로 그 이상 관심 없기 때문에 내가 경 다음에 모르겠다. 있는데 내가 모르겠다. 자, 그럼 38자까지 유효한 그 자릿수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콤마 다음에 38자까지인데, 거기 소수점이 세 자리다. 그러면 이제, 그 십진수로는 35자리까지고, 소수점이 세 자리까지 유효한 숫자다. 이 말이겠죠? 자, 뭐, 그런 거는, 그래서 여기, 무한대 그 숫자를 저장하는 것은 자릿수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넘버하고 안 주시면은 38자. 그 다음에 요 날짜 같은 경우에도 봐봐. 1970년 1월 1일 이후 흘러간 밀리세컨 같이잖아. 무한대 뭐, 또 4만 5,060, 뭐, 이런까지는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그지? 우리 컴퓨터가 또 메모리도 유한한 자원인데, 데이트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알 수 없는 미래의 엄청난 숫자까지는 안 되고, BC 4712년, AD 9990, 뭐, 이것도 우리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어떤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이 날짜가.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살짝 보고 넘어갈 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테이블에 검색을 할 때 EMP-NO, 자, EMP-NO 이 네임이라는 칼럼은 있죠. EMP 테이블에. 그런데 로우 아이디하고 로우 눔 from EMP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천형 쿼리를 할 때는 우리가 레벨이라는 그 수도 칼럼 있었죠. 레벨이 있었잖아. 1레벨, 2레벨. 근데, 자, 요거는요, 로우 아이디하고 로넘도 슈도 칼럼입니다. 슈도 칼럼. 로우 아이디는, 자, 로넘은 이 특징이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일식 증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식 증가.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1, 2, 3 이런 식으로. 그지? 게시판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화면에서 행을 내가 글을 갖다가 30개 가져왔는데 중간에 뭐 글을 뻥뻥 삭제하면 1, 3, 5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면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그것도 개수가 20개다. 그럼 거꾸로 이제 뭐 21, 2, 3, 4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간다. 이 숫자를. 내지는 이 로넘을 조회해가지고 로넘을 붙여도 돼요. 로넘을.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1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
로우 아이디는 뭐냐면, 내가 행을 저장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로우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 테이블에 행을 넣으면, 그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아이디 값입니다. 로우 아이디. 그러니까 이 행을 내가 하드캐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 일종의 찾아갈 수 있는 주소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내가 다른 테이블을 내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다른 테이블이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다른 테이블인데, 자, 앞에 AAA27, AAA27까지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이거? 7GAAE, 7GAAE. 테이블 이름이 같으니까, 행이 다 달라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또 똑같죠? 테이블 같으니까. 얘도 앞에 건 똑같고 뒤에 게 좀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 행을 식별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 값이다.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해당 레코드를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특정 레코드를 찾아갈 때, 어느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세그먼트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주소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세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원래 이게 익스텐드 위치까지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어차피 자동 부여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덱스 할 때 이거 중요하게 볼 거예요. 이거 로넘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나중에 이것도, 많이 쓰는 그 슈도 칼럼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약 조건입니다. 자, 이 제약 조건을 오늘, 또 한번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 내가 조회를 해볼게요. 원생을 조회를 하겠습니다. 하나 들어가 있죠? 홍. 자, 그러면 또 넣어볼까? 홍. 이 동일한 데이터 또 넣을게요. 또 들어가. 또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동일한 어떤 학생 정보가 계속 중복돼서 들어가는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이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이래 돼 버리면 내가 여기다가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수정하다가 여기까지 되다가 에러 나버리면 딴 건 수정 안 되잖아.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까 엑셀 얘기할 때 인마가 다 동일한 사람 정보 갖고 있고 막 각자 수정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누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 빠지버리면 또 당사자가 수정한 사람이 빠지고 뭐 파일만 내가 다 여러 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지? 그지?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깨졌다.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무결성이 깨졌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의 그 무결성이 뭐냐면 인테그리티라 그래. INTGRITY. 인테그리티가 깨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이 인테그리티, 무결성이 매우 중요한데, 자, 그러면 무결성이 깨지가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방금은 동일한 레코드가 중복된 레코드로 들어와가지고 결함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에 그 부서 칼럼이 없는, 부서에 없는 지금 부서 번호.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제에서는 10번, 20, 30, 40번밖에 없죠. 근데 뭐 직원 등록하는데 막 101번 부서 이러면은 그것도 결함이 깨진 거야. 그것도 결함이 깨지고. 또, 자, 이 원생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에서 내가 데이터가 들은 사람 이름이 있어야 돼. 필수 입력 사항이야. 근데 이게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인데 널이 들어와. 그래서 널까지 돌았기 때문에 또 무결함이 깨져요. 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회원 가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남녀를 또 이렇게 어떤 성별 칼럼이 있으면 남 또는 여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몰라. 아니면 뭐 이상한 남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주가 딱 정해져, 그지? 남, 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값이 들어와. 이럴 때, 또 무결성이 깨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방금 제가 무결성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을 빠른 속도로 제가 그 한 네 가지 정도를 말했거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이걸 개발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누가 입력을 딱 눌러요.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무결함이 깨지는데, 내가 화면에서 내가 그걸 막을 수도 있죠. 화면에서 내가 성빌드라는데 임마가 남녀 이제 코드를 내가 짜놓는다 그지. 그러면 남녀 그 중에 아인기 들어오면은 나는 뭐 프로그래머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개발자가 안 짜고 데이터베이스 쥐가 알아서 해준다 이거죠. 뭘 하면 내가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지금 배울 건데, 제약 조건을 이러이러한 제약을 탁 끌어버리면 여기는 중복된 거 못 들어와, 여기는 남녀 외에는 못 들어와, 여기는 널 못 들어와, 이렇게 제약 조건을 딱 끌어버리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DBMS가 다 해준다 이거죠. 제약 조건만 걸어놓으면 내가 프로그램을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자, 그 첫 번째 제약 조건을, 자, 또 이제 기본편으로 해서 제가 빠르게 제약 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빠르게 제가 다섯 개를 다 실습을 말할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제약 조건의 테이블 생성 심화 부분인데, 제약 조건은 일단 기본으로 해서 다섯 개를 빠르게 다 하고 다시 하나씩 또 심화시킬게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제 테이블을 다시 드랍을 하고요. 쉽습니다. 여기다가, 자, 첫 번째 그 제약 조건, 배워야 될 첫 번째 제약 조건을 저는 프라이머리 키를 할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여기다가, 자, ID 칼럼에다가 칼럼을 정의를 하면서 타입 정의하고 난 다음에, 야, 너는 프라이머리 키 내가 제약 조건을 걸 거야. ID 칼럼 너는 내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걸 거야. 라고 내가 선언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해볼까요? 이제 넣어볼게. 자, 아이디, 자, 누가 주목되냐, 안 주목되냐를 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칼럼을 내가 지정해야 돼요. 사람 이름은 같잖아. 주소도 한 가족이면 같을 수 있잖아. 근데, 이름도 같을 수 있어, 또, 뭐. 아이디는 같을 수 없죠. 내부에 있는 어떤 회원 아이디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다가 내가 프로그래밍 작종을 딱 걸었고, 이제 여기다가 인서트를 딱 하잖아요. 인서트. 또 해볼까? 이제 딱 하면은 이제 내가 이 DBMS가 넣을 때마다 ID 칼럼을 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합니다. 뭘 하냐면은 이 동일한 지금 넣으려는 아이디가 이미 테이블에 있냐 없냐. 자, 5천만 명 저장되어 있어요. 자, 인서트 할 때 바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5천만 개의 회원 정보를 다 뒤져. 인서트 속도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면 당연히 제약 조건을 이만큼 이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냐면, unique constraint, unique 제약 조건이 violated 하고, 뭐, 시스 언더바 C 뭐 어쩌고 됩니다. 이것도 많아. 스코 스키마에, 자, 이거 오브젝트 중에 하나다. 또, 스코 점 이렇게 들어가잖아. 뭔진 몰라도, 이제 이게, 아까 여기 내가 제약 조건을 걸었는데, 제약 조건, 뭐, 이름이 시스 언더바 뭐 C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깨졌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이제 제약 조건, constraints라 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약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constraint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딱 걸어버리니까 프라이머리 키 이제 유일하지 않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 거를 자동으로 누가 제약 조건을 딱 걸어놓으니까 이 제약 조건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딱 그 저장이 돼 있고 정의가 돼 있고 내가 딱 저장하려니까 이제 이 제약 조건은 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는 테이블이 아니잖아. 테이블 오브젝트에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자, 이 제약 조건이라는 오브젝트는 뭘 한다? 내가 딱 넣을 때마다 그 제약 조건 그런 칼럼을 딱 살피고 있다가 내가 넣는 데이터가 자,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칼럼 안에 중복된 게 있다 없다? 있으면은 못 들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무결성을 누구를 통해서 보장받아요? DBMS 통해서 이제 보장받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은 지켜지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시 드랍을 하고요. 자, 드랍을 하고 자,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name이라는 칼럼을 하나 더 만들고요. 바타 2 해가지고 뭐 20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자,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람 이름이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너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너를 집어넣어 버려요. 중복은 막아줘. 중복은 막아주는데 사람 이름이 돌아갈 자리에 이게 널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결함이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회사 정의하기를 사람 이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뭐 옵션을 하다 그럼 없어도 그게 그 업무에서는 반드시 그래 행위가 아니라 그 업무에서는 무결한 거 아니죠. 뭐 우리는 사람 이름 필요 없다. 그냥 아이디만 넣으면 그냥 회원가입합니다. 자, 근데 이름이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회사의 업무 기본 조건인데 늘이 들어왔다? 결함이 생기는 거죠. 결함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왜? 늘이 안 들어와야 될 데이터가 늘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걸 막아주는 제약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옵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 기본 옵션이 보세요. 널. 그지? 내가 안 적어줘도 내가 안 했잖아 이거. 그지? 안 해도 디폴트가 늘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옵션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여기다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는 거는 not null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not null. 자, not null 제약 조건을 그렸어요. 자, 이제 다시 또 그러면 드랍을 자 하고 계속 드랍 많이 할 거다 오늘. 자, 이렇게 다시 만들고요. 이제 내가 null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바로 null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cannot insert null into name column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다? 이제 널이 들어와서 결함이 되는 거를 막아주는 제약 조건이었죠. 난늘 제약 조건. 자, 그 다음에 쉽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age라고 안 하고 자, age를 안 하고 이메일이라는 내가 자, 이제 또 칼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요것도 그냥 20 정도 줄까? 뭐 이메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회원 가입할 때 보면 뭐 어떤 사이트 가 보면요. 뭐 아이디에 돼 가지고 그 고객을 식별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핸드폰 번호 하자. 은행 같은 경우에 교원장님이 나하고 먼저 같이 막 하는데 이 보니까 그 핸드폰 번호를 내가 교원장님 거기도 뭐 은행 거래 내용을 내한테 수신대 걸어 내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려니까 에러 나더라고. 그 중복된 핸드폰 번호가 있다 하고 이제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원생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회원 아이디 가지고 그 회원을 식별할 때 쓰는데 자, 한 그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 말 그대로 으뜸이잖아요. 제약 조건은 딱 한 칼럼밖에는 못 걸거든. 근데 이 폰에도 내가 유일무이한 조건을 걸고 싶어요. 음. 폰 넘버도 유일무이해야 되는데 지금 예제라면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잖아. 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봉투라고 해서 또 넣으면 또 입력이 돼. 그 이메일에 대한 아니 이제 핸드폰 번호에 대한 중복 체크는 안 해준다 이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UNIQUE 유닉 이걸 이제 유닉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유닉 제약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유닉 제약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은 자 이제 프라이머리 키 난늘 유닉 이거 다 와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이제 넣어볼게요.
자, 여기 난들 제약 조건 됐고, 프라이머키 제약 조건 됐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프라이머키 제약 조건은 입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 번호가 같아.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뭐가 나옵니까? 유닉 제약 조건이 깨졌다라고 나오죠. 그지?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은 이제 이걸 뭐 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3. 이제 핸드폰 바꾸면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프라이머키 제약 조건은 어느 칼럼에 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어떤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이제 전화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뭐 네이버 아이디가 뭐예요? 또는 내가 이제 그 인사과에 갔어. 내가 갑니다. 볼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물어봐. 아, 직원 번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주인 번호가 뭐예요? 먼저 그렇게 안 물어보죠.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 거기서는 아, 그럼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우리가 주키라 그래. 주키. 그러니까 업무의 진짜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에서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그 테이블, 그 뭐 내부 회원을 대표하는 칼럼 값이고 모르겠다. 그럼 또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그걸 보조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조키라 그래. 보조키. 그러니까 주키, 보조키. 자, 그래서 그 보조키에다가 그것도 중복되면 안 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그 보조키에다가 사용하는 제약 조건이 뭐다? 유닉 제약 조건입니다. 됐죠? 사용하는 이제 그 취지를 알아야 돼. 그냥 뭐 문법 말면 안 되고. 자, 이번에는 아니 내가 나이를 입력하는데 임마가 뭐 짜증 귀찮으니까 막 그 뭐야 이거 뭐 모세도 아니고 막 그 몰라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 진짜 인간이 1000살 이상 산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를 갖다가 지 맘대로 막 1300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age라는 이 칼럼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 범주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age를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젠더, 자, 젠더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차, 뭐 이렇게 해서 남자는 M, 여자는 F 뭐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M 하고 F밖에는 안 와야 되잖아. 근데 지 마음대로 여기다가 막 K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자, 체크 해가지고 이제, 자, 내가 이제 이 테이블에다 행을 인서트합니다. 인서트합니다. 그 인서트하는 행에 대한 웨어 조건을 내가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는 그 행에 대해서 조건식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그 행에 대해서. 어떻게? 아, 젠더라는, 한 번도 젠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식이니까. 자, 도로는 행에 대한 조건식. 젠더가 뭐 중에 하나여야 된다? M 또는 F여야 된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체크 제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끕니다. 걸었어요. 자, 이렇게 딱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이제, 홍원. 자, 보자. 이름이 AA. 젠더. 이제 젠더 자리죠? 자, 젠더를 뭐라 하겠다? K 해서 한번 넣어볼까? K. 이렇게 해서 한번 넣었습니다. 놓으면 안 되죠? 체크 제약 조건인 그 K 더하니까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K가 아니라 M을 넣어볼까? M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뭐다? 자, 방금 한 거는 제가 여기 젠더라는 칼럼에다가 제가 여기 다 누적시켜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을 엔티티가 테이프에 들어오는 어떤 행위 중복됨으로써 이제 결함이 생기는 거. 늘이 돌아서 결함이 생기는 거. 주키 말고 나머지 보조키에 해당하는 거지. 보조적이잖아요. 자, 그 네이버 아이디가 뭐예요? 몰라요? 아, 그렇다면 핸드폰 번호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조적으로 그 행을 식별을 사용하는 키. 또 중복되면 안 되니까 유닛.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거는요. 이거를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아, 몰라도 돼. 이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이제 이 책처럼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 인테그리티, 자, 무결성 제약 조건. 이걸 갖다가 괜히 도메인 말도 어렵거라. 도메인 무결성 컨센트레이트 컨센트레이트가 뭐뭐가 뭐뭐 하는 거를 막다 제약하다 구속하다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자, 도메인이 우리 IT 용어에서 이제 쓰는 이 용어들이 문맥에 맞게 의미가 틀립니다. 자, 우리 학원 도메인 주소가 뭐예요? 그러면은 서울 IT는 시오전 계열입니다. 그럼 또 업무 도메인이 뭐예요?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 도메인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이 개발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업무 영역 이 말이죠. 학원도 보면은 학원 시스템도 있고 학원 회계도 있을 수 있고 인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딱 학원 업무 보면은 가정 등록하고 수강 신청하고 이런 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업무 도메인이 뭐예요? 했을 때 그것도 도메인. 지금은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은 젠더라는 이 칼럼에 올 수 있는 값은 그리고 글자 한자야. 그리고 뭐다? 그런데 이제 그 올 수 있는 값의 범주가 도메인이 차 1이야. 도메인이 차 1인데 이제 또 거기서도 뭐 M하고 F만 들어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M하고 F라는 차 1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간다? 그건 뭐야?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을 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 이제 한번 해봤죠, 참? 넘어간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자, 이번에는 또 뭘 하냐면은요. 뜬금없이 이제 여기다가 원생인데 부서 번호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우측학교 공 없는데. 넘버? 그래서 봐. 직원 테이블인데, 아까 아니, 이제 직원 테이블 보는 게 아니고 참. 부서 테이블을 봐야 되죠.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넘버 2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넘버 2라고 할게요. 자, 원생인데, 뭐, 부서 번호가 있다, 진짜. 이걸 관리하는 부서 번호가 있어요. 넘버 2. 자, 근데, 원생 테이블에 입력될 부서 번호는, 자, 누구를 참조하냐면, 자, 이제, 이걸 포링키 제약 조건이라 그래. 포링키 제약 조건. 다시 말하면, 여기 직원이 있는데요. 자, 직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 중에, 자, 여기 있는 정보 중에, 이거는 직원 등록하면서 최초 입력되는 값들이야. 그 직원의 이게 최초 입력되는 값인데 부서 번호는 물론 이게 이 직원이 그만 부서 번호, 직원 정보는 맞아요. 근데 이 부서 번호 칼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서 테이블에 먼저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 번호가 외부에서 나한테로 왔죠. 내한테로 왔잖아. 그 이걸 뭐라 그래요?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 직원 테이블에 있는 직원 번호는 직원을 이렇게 식별하게 한 번호. 근데 직원 테이블에 있는 요 부서 번호는 외부에서 왔잖아. 이걸 포린 키. 그리고 얘는 누구를 식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조인할 때 그 외부에 있는 그 특정 그 부서 번호, 부서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나 유닉도 돼. 유닉 제약종이 걸려있는 칼럼만 내한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야 가를 식별할 수 있거든. 맞지?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요거는 논리적으로 쉽잖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거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부서번호 칼럼은 레퍼런시스 이것도 레퍼런시스예요. 레퍼런스예요. 또 이래서 한다 또. 단수 명사잖아 앞에. 칼럼 이름이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가 붙어야지. S가. 복수 명사일 때 뭐야? 동사 원형이 오지? 혹시 영어 시간 되는 것 같다. references, GPT 테이블에 GPT NO 요렇게 하면 뭐다? 딱 집어넣을 때 내가 집어넣을 때 이 부서 번호가 하면서 봐. 어디? GPT 테이블에 GPT NO가 칼럼이 있냐 없냐 있다? 넣고 아니면 못 넣고 이런 걸 foreign key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있는 부서로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인서트가 too many values 이상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응? 새로 안 만들었네요. 자, 새로 만들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겠죠. 이제 뭐 제약 조건에서 뭐 바꿀 게 많다. 이제 위로 바꿔야 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되겠죠. 어?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없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9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integrity constraint violated parent 뭐야 이거? parent key not found라고 나오죠. parent key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생 테이블이 사실은 부서 테이블이 부모고 그 부서에 여러 원생이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parent key가 없다 이 말입니다. parent key. parent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테이블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이 메시지들은 오라클 DBM에서 뿌리는 메시지예요. 이 툴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라클 자체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린 키에 봐봐. 프라이머리 키, 난널, 체크는 뭐다? 그 들어오는 이 값의 어떤 범주를 제약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웨어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웨어 조건식에 들어갈 내용이 오면 되고. 이거는 유닉 제약 조건. 쉽잖아.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봐봐. 여기 주어야. 이거 봐봐. 이게 주어라 보면 돼. DB 대노가 컬러맨 타입 정이 있어야 되니까 와야 되는 거고. 주어가 뭘 참조한다? references. 단수 명사니까 또 바보 같은 놈도 일한다. DB 대노 S가 붙이는데요. 자꾸 이 하나 바보 같은 소리고 그지? 그냥 컬럼이 이 한 컬럼 자체가 references S 붙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DB 태블은 DB 대노 컬럼을 얘가 이 div 탭을 얘를 참조한다. 얼마나 쉬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안 어렵죠? 이 정도 영어 문법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왔습니다. 이제. 제약 조건에 종료하면서 그냥 뭐 실습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난 늘 가지고 가질 수 없다. 모든 테이블에 모든 행에서 고양 값을 가져야만은 칼럼. 자, 칼럼의 조합에 대해서 이제 심화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래. 이게 말이 안 맞아. 그래, 고양값을 가지는데 어느 칼럼에 그 테이블에 있는 이제 테이블을 대표하는 식별 칼럼은 프라이머리 키. 과 말고도 이제 보조적으로 왜 이 프라이머를 모른다 이거지.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라고 이제 식별하도록 묻는 칼럼들에다가 보조 식별 키에다가 유닉 제약 조건을 붙인다. 프라임 키는 했고요. 자, 이 칼럼 조합에 대해서 이제 심화할 때 할게요. 이게 좀 어렵거든. 포린 키 했죠?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나 아까 얘기했잖아. 유닉. 왜? 그 다른 테이블에 있는 그 칼럼을 한 개를 식별하는 거야. 그러면 유닉이나 또는 프라이머리 칼럼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 제약 조건. 모든 행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하는 조건 명시. 이 말이 더 어렵다. 이 말이 더 어렵고.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해당 칼럼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값의 범주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죠. 체크 제약 조건으로. 이 말이 어렵잖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하는 조건을 명시. 이게 또 힘들다. 말이 안 맞아, 이거. 또 설명도 안 맞아. 이거는 이제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자, 아까 저는 제약 조건을, 칼럼을 정의하면서 같이 정의했거든. 같이. 그런데, 그리 안 하고요. 그리 안 하고, 자, 프라이머리 키를 그러면 여기다가 안 하고, 자, 프라이머리 키를 해놓으면 자동 난널이다. 프라이머리 키는 널을 못 넣어요. 널 넣으면 그 느린 놈을 식별을 못 하잖아. 넌 늙어왔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자, 테이블이랑 칼럼 정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콤마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하겠다? 프라이머리. 자, 여기다가 이제, 머리, 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이랑 칼럼을 여기다가 할 때는, 야, ID 칼럼이 프라이머리 키가 이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 하면은, 누가 프라이머리 키고? 수환? 누가 프라이머리 키인 줄을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돼? id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 테이블을 정의 다 끝나고 테이블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응? 응.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자, 유닉 해가지고 누구? phone 이렇게 이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드랍하고
이렇게 다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블 다 정의 끝나고 테이블 레벨에서 하는 거니까 어느 칼럼인지 모르니까 칼럼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모를걸? 이걸 뺄게. 자, 이거 뺐어. 자, 이거 뺐어요. 얘는 봐봐. 얘는 부모는 정의됐잖아. 아, 얘는 부모는 정의됐잖아. 근데 주어가 빠졌죠? 주어. 그 주어를 적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주어가 누구? 수환, 주어가 누구야? 그래, 그래. 얘가 주어잖아. 넘버는 필요 없고, 얘가 얘를 참조한다? 끼는 과연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포린 키 해가지고, 자, 얘가 포린 키가 이 말입니다. 포린 키? 자, 이 테이블에서 포린 키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포린 키라는 용어도 실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전체를 딱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포린 키가 누구다? 부서번호라고 정해주는 거고, 가가 references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것도 다시 드랍을 하고 다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큰일 났다. 원본도 다 난리 삐네 이거. 응? 원본 다 롤백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체크 제약 조건이 있다, 그죠? 체크 제약 조건. 자, 그 체크 제약 조건도 그러면 한번 빼볼까? 요렇게. 자, 체크 제약 조건을 자 이제 또 빼보자. 근데 야는 더 이상 할 게 없네. 왜냐면 젠더 칼럼이 뭡니까? 여기 이거 다 이 말이잖아.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안 하네. 그렇잖아.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거 없잖아 지금. 봐도 그지? 자, 난들은 유일하게 자 이렇게 5가지 제약 조건 중에 난들만 그 테이블 레벨에서는 제약 조건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하고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 주고 자, 이것도 원래대로 빠꾸 원래대로 빠꾸 자, 이게 원래 있던 대로 다 돌렸어요. 요것도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할까? 요게 이제 칼럼 레벨의 제약 조건이고 요게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으로 5가지 제약 조건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쉽지? 자, 칼럼 레벨, 테이블 레벨 다 됐고 자, 컴파지 칼럼 부분만 지금 계속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 칼럼 레벨의 제약 조건. 이게 이제 문법 설명 내용이고요. 난늘 제약 조건은 늘 값을 뭐 이렇게 못 들어게 할 때, 유닛 제약 조건도 했고,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도 했고, 포링크 제약 조건도 했고, 체크 제약 조건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4장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자, 이 유닛 제약 조건 아까 하나의 칼럼에 하는 건 했거든. 근데 칼럼의 조합이 나오죠. 또 프라이머키 제약 조건인데 여기도 또 무엇이 또 컴파지 칼럼이라고 나오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그리고 자, 제약 조건을 선언할 때요. 자, 제약 조건 선언할 때 아까 자, 테이블 있다면 자,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 제약 조건이 이렇게 위배가 되면은 자 봐봐. 인테그리티 무결성 컨센트 제약 조건이 바이올레이트 깨졌다. 무결성 제약 조건 여기 보면 제약 조건 이름이에요. 뭔 제약 조건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페어런트 나 파운드니까 이거 보니까는 알긴 알겠는데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제약 조건 선언할 때 여기다가 자 하나 더 constraint 자 아까 제약 조건을 이름을 부여 안 하니까 이봐요 이제 자 이제 제약 조건은 무결성을 누가 DBM을 통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정의한다.
오라클 서버는 제약 조건을 데이터 디셔너리에 저장해 놓고 테이블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지? 추가, 갱신 삭제할 때마다 관련 제약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한다. 제약 조건은 테이블 생성할 때도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변경, 수정 명령을 통해서도 테이블을 다 만든 이후에도 내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제약 조건의 생성 제약 조건은 보통 테이블을 만들 때 한 개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테이블 제약 조건을 만든 후에도 테이블에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테이블 만든 이후에 내가 또 할 수도 있고, 제약 조건을 임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약 조건은 데이터 디셔너리에 저장해 놓고 뭐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 데이터 디셔너리를 제가 그러면 또 여기서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테이블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생성을 하고 칼럼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생성하고 테이블 레벨에서 이제 제약 조건을 생성까지 이제 봤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그냥 일단 자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한 심화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